친명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그 이제 애워싸고 있는 의원들 친명계의 좌장 맏형 최고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정성호 사선 의원입니다. 중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성호 의원이 지역구가 경기도 양주인데요. 알고 봤더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김용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 부실장, 부원장, 이제 이런 사람들을 면회를 갔는데 그것도 특별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해준 말이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봐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 증거는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된다. 네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에 지금 왼쪽이 정진상, 오른쪽이 정성호입니다. 저 찾아가 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굳게 먹어. 흔들리지 마. 당신은 유동규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유동규는 완전히 돌아섰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믿지도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 굳게 먹어. 우리는 같은 의형제, 같은 편이야. 알았지? 이게 이제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다음에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라는 건데요. 그럼 알리바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정진상이나 김용이 가령 유동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김만배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왜 그 저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에 그것을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로 4단계 수직 상승을 시켜주는데 역할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거를 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그 사람 하고 일식집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증거에 대해서 다른 알리바이, 그 시간에 나는 거기 없었다. 그 시간에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시간 나는 뭐 이화영하고 뭐 아무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알리바이, 대장동 관련, 옹벽 아파트 관련, 그다음에 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추궁이 있거나 조사가 있을 때 다른 걸 댈 수 있게 머릿속으로 미리 정리를 좀 해놔라. 이런 것보다 다른 알리바이.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검찰 내부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이 보도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내용도 공개된 것들이 있고, 공소장도 공개된 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정성호가 가서 정진상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다 꼼꼼하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 검찰에 직접 증거 하나도 없어. 다 뻥이야.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다른 알리바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 믿어. 직접 증거 하나도 없어. 그다음 네 번째,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야. 이제 가장 핵심 메시지인 거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 이재명은 뭐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을런지 어떨런지, 그런데도 정성호는 정진상을 만나서 김용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삼수잖아. 대한민국은 삼수 끝에 다 대통령 됐어. 알았지?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정진상 당신은 1등 공신으로 금이 환영할 거야. 당신 목에다가 꽃다발 걸어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해줄 것이다. 아마 뭘 원해? 최고의 뭐 정부 관직 같은 거,
뭐 정치를 하고 싶어? 공천. 꼭 그렇게 말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니 자 이제 한 3년만 참아. 3년만. 그러면 당신이 어떤 선고를 받고 어떤 교도소에 들어가 있든 다 나오게 돼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우리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회유라고 합니다. 회유. 설득하고 달래기. 이렇게 토닥토닥. 그러면 회유만 하느냐? 회유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유라는 말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말이 하나 있죠. 협박.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네 마음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무언의 메시지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협박을 뭘로 할까요? 가족. 그리고 그 사람 내부에서만 알고 있었던 여자 관계 같은 거.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비리. 검찰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있는데 오직 당 내부의 이너서클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리. 우리가 먼저 이거 까발릴 거야. 너는 그날부로 매장이야. 그 다음에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 그걸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아마 그쪽에서는 그냥 그 분위기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절벽 낭떠러지 끝에 와 있구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영화 대부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대부 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왼쪽이 이제 돈 꼴레오네의 집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죠. 톰, 극중 이제 이름이 톰이고 배우 이름은 로버트 듀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프랭키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사람인데 조직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저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저 지금 철조망 보이는데 저게 교도소 담장입니다. 면회를 가서 지금 둘이 아주 최고급 시가를 한 대씩 피우면서 톰과 프랭키가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저기서 뭐라고 하느냐? 저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변호사 톰이 오른쪽에 있는 프랭키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냐? 로마 시대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배신했던 사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일가족 몰살하고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단 한 가지,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프랭키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 혼자 스스로 손목을 그어서 욕조에서 자살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황제가 가족들을 오히려 보살펴줬다. 그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꼴레오네 패밀리는 로마 제국 그 자체였지라고 오른쪽에 있는 프랭키 저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왼쪽에 있는 집사 톰이 한때는 그랬었죠. 아저씨. 황제 암살 음모가 실패하면 공모자들은 늘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거 아시죠?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프랭키가 돈 많은 놈들이나 그렇지. 잔챙이들은 잡혀가서 죽고 재산도 모두 황제에게 몰수당했지. 집에 가서 자살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지나고 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공모자의 가족들은 나라에서 보살펴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왼쪽에 있던 톰, 그거 괜찮네요 아저씨. 그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그러자
저 조직을 배신했던 오른쪽에 있는 프랭키가 말합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 집으로 가서는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혈관을 끊어서 피를 흘리다 죽었어. 자살하기 전에 조촐한 파티까지 열었던 적도 있지. 여러분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저 바른 쪽에 있는 저 프랭키라는 저 남자는 저렇게 톰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교도소가 아니고 저 격리되어 있는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톰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프랭키 아저씨.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프랭키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고마워, 톰. 고맙다. 자기한테 자살을 하라고 권유를 하러 온 돈 꼴레오네의 집사 톰한테 나한테 이런 메시지 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대표님, 저희 교도소 하나 아니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 저기 뭐 별도로 그때 저 사람이 나가서 어디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격리 시설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지금 교도소 안이 아니고 그 미국 수사당국이 격리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나중에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살하도록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하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고, 저 사람은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자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한 유로의 사담마저 사사로운 대화다 이거죠.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여 보려는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 대표와 관련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